자, 여러분,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컨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살짝 보면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이제 V 게이트를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있고 두께가 T의 옥사이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입실론의 옥사이드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P-타입 실리콘에 대해서 이렇게 N 플러스 도핑한 곳, N 플러스 도핑하고, 여기에 그라운드를 해주면서 소스라 그러고요. 여기가 우리가 V 드레인 쪽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 플러스 P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레시홀드를 넘어갈 때, 그러니까 V, G, S, V 트레시홀드보다 넘어갈 때 채널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돼서 여기 차지가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 전압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V, G, S와 I 드레인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V threshold 요 얘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V TH를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서 VT에서 이렇게 전류가 0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 전압이 threshold 커질 때 전류가 생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VT가 보다 낮은 게이트 전압에서도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이상적인 상황에서 threshold보다 낮은 데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전류가 실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되어서 높은 전류일 때 외삽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는 게이트에 대해서 threshold 전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리니어 영역하고 threshold 영역에 대해서 둘 다 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hreshold 낮은 쪽에 전류가 흐르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브 threshold 컨덕션이라 그럽니다. threshold보다 낮은 영역에서 컨덕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게이트 인슐레이터 사이에 놔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얘기할 때 이제 이게 페르미 레벨인 거죠. 그리고 페르미 레벨일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그리고 이에 FP라고 제가 먼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크기가 우리 배웠던 E의 파이의 FP인 거죠. 그래서 요 파이 P가 정확히 인트린직 레벨이 요 사이즈와 요 사이즈 같을 때가 바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 표현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밸런스 밴드 그대로 따라서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크기의 요 2분의 2지만큼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랬었죠. 여기 이제 똑같은 파이의 E의 파이 FP라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생각해 보면 요 차이가 요것도 E 파이 P고 얘도 E 파이 P니까 얘를 합해서 요것이 우리가 surface potential이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 surface potential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 이제 flat band가 되는 것과 이제 surface 사이에 차이에 해당하는 게 potential barrier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surface potential이 파이 s가 2파이 fp일 때 기본적으로 인버전 레이어 형성이 되고 채널에 인버전 레이어 형성이 되고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요 부분에는 스페이스 차지가 있죠. 그죠? 스페이스 차지와 그리고 인버전 레이의 차지가 각각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파이 포텐셜이 이제 정확히 스레시홀드 영역이 이렇게 되는데, 파이 S와 EFP와 E 파이 FP 사이는 실제 인버전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트린직 포인트하고 요 위에 있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를 만약에 게이트 전압에 조절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이제 인버전인데 위크 인버전이라 그럽니다. 자, 위크 인버전이라 그래서 인버전 내에 형성이 되기 전 요 threshold 밑에 영역이 되겠습니다. 요때 커런트가 생기는 영역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이제 surface potential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요 위에 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크 인버전이 되어 있을 때는 이 값이 적을 때입니다. 상당히 적을 때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가 있을 때죠. 이렇게 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컨덕션 밴드가 더 위로 가 있을 때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보면 결과적으로 서피스 포텐셜이 이렇게 인버전이 안 돼 있을 때는 점점 더 위로 가게 되죠. 그죠? 뭐냐면 얘가 위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가 컨덕션 밴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전자 입장에서는 소스 입장에서 봐서는 여기에 스트롱 인버전이 됐을 때는 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컨덕션 밴드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위크 인버전일 때는 여기 컨덕션 밴드가 거꾸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페르미 레벨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더 생각하고 한 상태에서 요게 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점점 내려갈수록 얘가 점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서피스 포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더 내려가고, 서피스 포텐이 작아질수록 점점 더 유래돼서 인핸스먼트 몰드일 때는 이렇게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페르미 레벨이 같다고 생각하고 전압에 의해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서피스 포텐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자 입장에서 느끼는 배리어를 그림을 거꾸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이게 서피스 포텐셜이 충분히 도핑이 많이 M+, 여기 M+ 도핑된 곳과 그 다음에 여기 P 영역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제가 그릴 때 여기서 서피스 포텐셜로 본다 그러면요, 그리고 플랫 밴드 0에서 요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도핑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도핑이, 드레인 쪽도 도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게 서피스 포텐셜 차이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E 파이 F 인버전 됐으니까 E 파이 FB보다 클 겁니다. 여기서는 V의 빌트인 전압으로 요 P와 N, 요 P와 N 사이에 걸어진 빌트인 전압처럼 해서 이제 여기서는 그 서피스 포텐셜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렇게 빌트인 E5FP에다가 V 빌트인 전압만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인 쪽도 이렇게 M+ 도핑되어 있으니까 서피스 포텐셜 자체가 E5FP보다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채널 영역입니다. 채널 영역이 이제 충분히 게이트 전압이 클 때는 요게 이제 인핸스먼트 모드일 때는 여기 반대로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전자 입장에서는 점점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내려오게 되고, 드레인 쪽이 좀 더 이렇게 도핑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 입장에서 이 컨덕션 밴드만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이 인핸스먼트일 때는 여기 전자가 뛰어가기가 에너지 배리어스 높은데 점점 내려오게 되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 좀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전자가 넘어가기에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에너지 배리 있긴 하지만 이게 스트롱 인버전 됐을 때는 거의 배리어가 없어서 오미가가 바뀌지만 중간쯤 영역일 때는 전압을 걸어줌에 따라서 여기 이제 배리어 모양이 이제
그 전류를 흘려주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 실제 흘러가는 서버 스레숄드에서의 커런트는 이제 여기에서 유도는 하진 않지만 분명히 약간의 배리어가 있을 때 전자가 넘어가는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 드레인 소스 사이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배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게이트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기에 이제 요 넘어가는 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례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엑스포넨셜의 KBT에 E에 V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 분의 E V ds, 자,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도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ds가 충분히 크면 얘는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1로 컨스턴트하게 되고, 결국 이제 서버 스레숄드에서의 컨덕션 커런트는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엑스포넨셜리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 ID substrate 서버 스레숄드일 때 전류 흐르는 시기니까 이렇게 게이트에 대해서 약간만 증가해도 전류가 많이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교과서에 페이지 446페이지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I 드레인인데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고요.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고 V, GS 서버 스레숄드일 때입니다. 그래서 서버 스레숄드일 때 여기 로그 스케일일 때 급격히 증가하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대략 여기서 이쯤이 이제 VT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VT보다 아래쪽에 여기에 로그 I하고 게이트 전압 사이에 리니어한 특징이 나타나서 식이 서버 스레숄드에서 이 전류가 흐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서버 스레숄드 컨덕션이 이상적인 스레숄드보다 게이트 전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요 밑은 우리가 소자 관점에서는 오프 스테이트죠. 근데 오프 스테이트인데도 전류가 흘러버리면 전체적으로 소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오프 스테이트가 모든 전류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파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낮은 쪽에 전압을 걸어줘서 확실히 오프가 되도록 하는 전압을 회로 설계해서 잘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버 스레숄드 컨덕션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디얼 이펙트로 우리가 이제 이 서버 스레숄드 컨덕션 부분을 제가 교재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제 드레인 소스 전압을 흘려주면 이렇게 차지가 소스 쪽에서 드레인 쪽에 채널이 형성된다 그랬었는데요. 여기 이제 드레인 쪽 전압을 많이 걸어주게 되면 점점 이렇게 드레인 쪽에 차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길이 랭스 L이 있는데 전압을 더 걸어주면 이렇게 길이가 더 짧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요거를 이제 채널 랭스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소스의 n 플러스 드레인 쪽에 n 플러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채널이 이렇게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인볼전된 차지거든요. 인볼전된 차지입니다. 위에 게이트 전압은 제가 편의상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드레인 쪽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V의 드레인 소스의 전압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요 디플리션 레이어만큼 요 두께만큼 요 다 채널이 핀초퍼가 되면요, 핀초퍼가 되면 이 드레인 쪽에 채널이 사라지면서
요 길이만큼, 요 스페이스 차지만큼 짧아지는 그런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스페이스 차지에 우리가 n 플러스 p 정션인 거죠. n 플러스 p 정션인데, 이런 교재에서 p 플러스 n 정션에 대해서, 원사이드드 정션에 대해서, 예전에 요 디플리션 레이어 위스를 어떻게 표현했으냐면, p 플러스 n인 경우에 e의 n, d에 대해서 e 입실론 s의 v 빌트인 플러스 v의 리버스 전압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는 게 여러분 교재에 256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식을 보고 원사이디드 n 플러스 p 정션에 대해서 x의 이제 p, 요 x의 p, 요 길이, 요 스케일이죠. 요 디플리션 레이 두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e의 n, a acceptor 레벨의 도핑 정도에다가 e 입실론 s의 여기에 이제 빌트인 전압을 보는 것처럼 도핑되어 있는 파이의 fp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드레인 쪽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이것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 xp가 드레인 쪽 전압에 따르게 되면 e의 n, a의 e 입실론 s는 같고요. 파이 fp에다가 드레인 쪽 전압을 걸어줘서 v 드레인 소스만큼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압에 따라서 여기 점점 넓어진다 생각해보면 여기 스페이스 차지만큼 디플리션 되어 있고 그 다음 채널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핀치오프된 이 포인트에서는 VGS-VTH가 여기 성립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더 추가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압을 걸어줬을 때하고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결국 이제 요 DS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 결과적으로 여기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 그러니까 V의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인 거죠. 요 핀치오프 일어난 지점은 여기에 조금 더 전압을 걸어줘서 우리가 요 전압을 델타 V 드레인 소스라는 전압을 얘기해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에다가 델타 VDS를 더하면 VDS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VDS는 요 디플리션 레이어에 걸려있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길이 델타 L은 요 이제 스페이스 차지 요 사이 길이 요 길이는 델타 L은 결과적으로 이 전압을 걸어준 거입니다. 그래서 루트 2의 NA의 2 입실론 S에다가 파이 FP는 같고요. 여기 V 드레인 소스에 V 드레인 소스에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보다 플러스 델타 V의 드레인 소스만큼 여기에 걸린 전압과 V saturation, 0에서 시작해서 V saturation 된 포인트의 전압, 그리고 요만큼의 델타 VDS 해준 것이 VDS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에 이 NA의 이 입실론 S의 파이의 FP의 플러스 V saturation 된 포인트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델타 V의 드레인 소스는 실제 걸어준 V 드레인 소스에다가 요 중간에 핀치오프 일어난 지점에 V 드레인 소스의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만큼 빼준 것이 바로 V 드레인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델타 L이 실제 세츄레이션 포인트보다 점점 이게 델타 VDS에 의해서 델타 L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이제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드레인 소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압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요. 이제 여기 핀치오프 일어났죠. 그죠? 핀치오프 일어나, 요 차지를 그대로 확대해서 인버전 된 차지를 이렇게 데이터 봤을 때, 여기에 이제 n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에서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이제 그 핀초프 일어난 영역을 우리가 여기서 x를 0으로 치고 그리고 여기를 x는 델타 L로 지금 요만큼의 이제 전압의 의존성이 있는 스페이스 차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기판은 P타입인 거죠. P타입이고 여기 델타 L인데 그럼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그 가우스 법칙을 써보면요. 우리가 다이버전스 D는 로 프리 차지라는 요 식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dx가 이제 로 F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P타입에 대해서 차지가 있는 디플리션 레이어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 E에 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차지니까요. 그 D는 요걸 입실론을 생각해보면 입실론 세미컨덕터의 D의 E의 dx다 생각해서 요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dx는 이렇게 요 스페이스를 지나면서 생기는 전기장의 차이는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2의 na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핀초프 일어나는 여기서 세츄레이션 된 일렉트릭 필드가 2의 세츄레이션이다. 방향은 x가 0에서 증가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왜냐하면 이 드레인 소스 자의 전압이 높고 소스 쪽의 전압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를 0부터 x를 0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이렇게 보면 2의 x에 마이너스 2의 제로에 그리고 마이너스 입실론 s의 2의 na의 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의 x 포인트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입실론 s의 2의 na의 x가 되고요. 요 위치에서 그 스페이스 차지 여기 그 핀초프 일어난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제로는 이 제로잖아요. 플러스 이 제로인데 이 영역에서 이 제로는 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고려해서 2의 세츄레이션이다. 요 포인트에서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그대로 써준 크기를 써준 이 필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텐셜이 여기서까지 이제 포텐셜 차이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필드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V 마이너스 여러분 이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니까 E가 똑같이 E를 가지고 dx를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의 포텐셜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포텐셜 차이를 델타 파이의 x로 생각하고 마이너스의 이 필드의 dx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이 필드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의 0에서 델타 1까지 이제 델타 차이 하게 되면 이 필드가 마이너스의 입실론 s의 2의 na의 x 마이너스 2 세츄레이션 된 거를 dx를 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포텐셜 차이가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x 제로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x 위치에서 포텐셜 빼기 원래 제로 포인트에서는 포텐셜인데 여기에서 포텐셜 0으로 치고 추가적으로 델타 v만큼 더해진 거니까 요거는 델타 v의 드레인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델타 v 드레인 소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거는 이제 v의 드레인 소스 마이너스 v의 세츄레이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의 세츄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보면 이 좌변을 해보면 E 입실론 S의 E의 NA의 델타 L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E 세츄레이션의 델타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기면 V의 D의 세츄레이션 해준 것이 결국 V의 드레인 소스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여러분 0을
놔두고 마이너스에 V에 D에 DS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델타 L이 이제 VD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델타 L은 여러분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X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쓰게 되면 2a 분의 이걸 0을 하게 되면 2a 분의 하게 되면 입실론 S분의 2의 NA가 2a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걸 마이너스 saturation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길이 양의 값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에 이제 B 제곱 이 saturation의 제곱 빼기 요 곱을 한 거가 되겠죠. 마이너스에 4 그러니까 2 입실론은 2 NA에 4AC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VD의 saturation 마이너스 VDS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 NA분의 입실론 S가 되고요. S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루트에 이 saturation의 제곱 마이너스 입실론 S의 2의 NA의 플러스의 VDS 마이너스 VDS의 saturation의 마이너스의 2의 saturation 이 바로 델타 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을 이제 델타 L을 구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면 V 드레인 소스에 대한 전압에 대한 의존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교재에 보면 요거를 바꿔서 루트 ENA를 밖으로 빼내서요. ENA에 이제 이 입실론 S를 이렇게 안으로 넣고 밖으로 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준 거죠. 빼주면 여기 입실론 S에 걸 해주면 요걸 이제 V 드레인 소스 요걸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요. 이거 V 드레인 소스 마이너스 V 드레인 소스 세츄레이션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곱을 해주는 거죠. 곱을 해주면 여기에 교재에는 이제 파이 세츄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파이 세츄레이션 루트 이렇게 표현하고 이 파이 세츄레이션이 포인트를 이제 이 NA의 이 입실 S분의 2분의 2 세츄레이션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한번 살짝 바꿔봐야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델타 L이 이 드레인 소스의 전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류 트랜지스터 식에서는 길이의 반비례하죠. L의 마이너스 1승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길이가 짧아진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짧아지기 때문에 계속 짧아지게 되면 커런트가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니까 그 길이가 짧아지면 커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ID하고 짧아진 전류를 비교했을 때 결과적 거리의 반비례하니까 이게 L분의 1이고요. 그리고 L-델타 L분의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전류 I의 D 프라임의 L은 L-델타 L분의 ID가 되니까 ID 프라임은 L-델타 L분의 L의 ID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전류에 비해서 이게 짧아지게 되면 이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걸 가지고 전류가 늘어나는 것이 추가된다 라고 생각해서 ID를 식을 이제 여러분 할 때 2분의 KN 프라임의 L분의 W에 우리가 이제 V GS-VT의 제곱이라 표현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람다의 V 드레인 소스에 의한 전압도 우리 전류도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랭스가 짧아진 효과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람다를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메터라고 그럽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메터라고 그럽니다. 채널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볼 때 출력 저항을 이제 라운드 V에 드레인 소스에 라운드 I에 드레인의 인버스로 생각해 보면 이걸 그대로 써주면 2분의 KN 프라임의 1분의 W의 람다를 밖으로 빠져나오고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V, GS-VT의 람다의 전체의 인버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 저항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정의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요 제곱이 빠졌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게 기본적으로 요게 원래 전류잖아요. 그죠? 원래 흘러간 전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흘러간 전류에다 람다를 곱을 하는 인버스 됩니다. 그래서 요때 원래는 이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이제 가서 일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요 증가하는 요 기울기를 저항으로 따졌을 때 이제 D의 람다분의 1이다 라는 저항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로프는 V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I 드레인 소스니까 기울기가 RO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채널 랭스가 짧아진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non ideal effect로서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threshold보다 아래쪽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 핀치오프 일어난 이후에 랭스가 짧아짐으로써 전체적 전류가 증가하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소스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전류가 같이 증가하는 것이 생긴다 해서 saturation constant한 current 소스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모빌리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채널을 따라서 이제 소스와 M 플러스와 그 다음에 드레인 사이에 이렇게 M 플러스 사이에 요 채널을 따라서 모빌리티 일정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모빌리티 일정하다고 그랬었는데 일정 컨스턴트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요 게이트 소스에 대해서 이제 위에 게이트 요 인슐레이터가 있고요. 게이트를 걸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수직 방향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자가 가다가 이 일렉트론 전자가 가다가 수직 필드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또 튕겨나오고 부딪히고 튕겨나오고 부딪히고 튕겨나오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가면서 모빌리티 자체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변화가 생기게 되어서 이 일렉트릭 필드는 이 이펙티브한 일렉트릭 필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있고요. 스페이스 차지가 이래 있고 여기 채널이 있잖아요. 그죠? 채널이 있으면 여기는 스페이스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0이고 그럼 여기 전자기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이 스페이스 차지에서 아래에서 아래는 0이다 생각해보면 입실론 S에 E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렇게 다이버를 취하면 한쪽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다 취한 게 속에 있는 프리 차지를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시그마의 S 해보면 이 일렉트릭 필드는 입실 S분의 Q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스페이스 차지에 의한 이펙티브 일렉트릭 필드는 그냥 입실론 S분의 한쪽만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Q에 소스 드레인 사이에 요 스페이스 차지한 맥시멈 값의 절대값인 거고 그 다음에 인벌전은 차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버전 차지 표면에 있으면 위로 가고 밑으로 가죠. 그 위로 가는 거 밑으로 가는 성에 보면 뚜껑을 가우스 법칙에다 위 아래 해서 2배의 입실론 S의 E의 단면적에 대해서 요 단위 면적당 있는 거를 QN 프라임의 A가 돼가지고 이거는 플러스의 이 입실론 S분의 Q의 N 프라임이라는 일렉트릭 필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버전 차지 레이어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펙티브한 수직 일렉트릭 필드만 고려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입실론 S를 묶어내고 여기에 Q 소스 드레인 사이에 프라임 맥시멈 값에 대해서 플러스 2분의 QN 프라임 인버전 차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렉트릭 이펙티브 인버전 차지의 모빌리티 자체가 채널의 그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굉장히 충돌하면서 이 표면에 스캐터링 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이제 스캐터링 되는 서피스 스캐터링이 이제 증가해서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제 모빌리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스캐터링이 들어가 있고 또한 전자가 지나갈 때 여기 표면에 파지티브 QSS 프라임이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쿨럼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또한 쿨럼 스캐터링이랍니다. 쿨럼 인터랙션에 의한 스캐터링이 생겨서 여기에 전자가 지나간 입장에서는 여기에 서피스 스캐터링 하고 수직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요. 그리고 이 쿨럼 스캐터링 때문에 스캐터링으로 인해서 모빌리티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 이펙티브 모빌리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커질수록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인계에 대해서 식을 표현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성 정도 된다 라고 해서 이 필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빌리티 줄어든다 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뮤 제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험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티브 인버전 차지 모빌리티는 이제 이 스캐터링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또 레티스 이 결과적으로 스캐터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온도 의존성도 생기는 효과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빌리티 자체가 원래 그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 원래보다 이제 이 인버전 차지가 인버전된 그 모빌리티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도 이 모빌리티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효과로 모빌리티 베리에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 효과는 이 속도 자체가 어느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velocity saturation에 그런데요. 자, saturation이 되는데 이 속도가 늘어나는데 긴 MOSFET에서 이렇게 봤을 때 N 플러스 다음에 N 플러스 도핑되어 있고 이렇게 게이트가 되어 있을 때 전자가 이래서 늘어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전자가 가진 속도를 모빌리티를 고블하고 이 필드를 해서 V의 드리프트 속도로 결정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 필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대로 얘가 일정하면 증가하느냐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이게 그 새추레이션 커런트가 새추레이션 속도 자체가 새추레이션 되기 때문에 어느 이상이 늘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새추레이션 전류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새추레이션 된 전류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새추레이션 된 변화에 대해서 식을 쓸 때 W의 C 옥사이드의 VGS-VT다 해서 새추레이션 된 포인트에 대해서 더 이상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생기게 되고요. 이 새추레이션 속도는 surface scattering에 의해서 그 vertical electric field에 의한 surface scattering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velocity saturation 되는 거는 실제 예상되는 것보다 또 더 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더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좀 세츄레이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쭉 이렇게 세츄레이션 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 자체를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하지만 뮤에 원래 세츄레이션 포인트를 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어느 이상 갔을 때 이제 V의 세츄레이션 포인트의 뮤 이펙티브의 일렉트릭 필드의 전체 제곱의 전체 2분의 1성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가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이 세츄레이션 모빌리티 일정하게 되는 거죠. 모빌리티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 속도는 일정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세츄레이션 된다는 거, 그래서 전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이게 이제 그 아까와는 다르게 원래는 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V 드레인 소스에 대해서 I 드레인 소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제 늘어나지 않고 다시 세츄레이션 되는 영향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만약에 채널 랭스 L이 제가 스캐터링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L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면 요 하나의 스캐터링 랭스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스캐터링 랭스를 하면 이게 한번 충돌하고 그 다음 충돌하는 요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요 L이 L이 소자 랭스보다는 작은데요. 이게 만약에 소자 랭스보다 이게 비슷해지거나 혹은 소자 랭스가 더 이 스캐터링 랭스 작게 되면 요 자체가 굉장히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왜냐면 충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숏 채널인 경우 0.1 마이크로메타보다 되게 작은 경우에 우리가 숏 채널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볼리스틱 컨덕터라고 합니다. 볼리스틱 컨덕션이 일어나면서 실제 전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게 스레숄드 이하에서 전류가 흐르는 서브 스레숄드 컨덕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레인 소스 결합을 늘릴 때 이제 요 디플리션 레이어 이 세츄레이션 되는 요 포인트에 요 핀치오버 일어나면서 요 길이가 드레인 소스에 의존함으로 생기는 그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전류가 증가하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모빌리티 일정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버티컬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압이 달라지는 걸 얘기를 했고요. 모빌리티 달라지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 자체가 무한대로 빨라지지 않고 이 속도가 어느 일정한 값으로 다가옴으로 생기는 전류의 감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컨스턴트 커런트에 가까운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길이가 짧아짐으로 생기는 우리가 볼리스틱 컨덕션이 생김으로써 서브미크론 소자에서 스캐터링이 줄어들므로써 전류와도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넌 아이디얼 이펙트에 대해서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